아침에 현관문 열고 첫 발 내딛는 순간 무릎이 툭 꺾일 것 같은 공포 겪어보셨습니까? 걷기 열심히 하는데도 더 아픈 분들, 그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물리치료사 김태환입니다. 매일 1000보씩 걷는데 무릎이 더 아프다고요? 계단 내려갈 때마다 무릎이 휘청거리는 느낌이 든다고요? 병원에서 연골이 닳았다는 말만 듣고 주사 맞으면서 버티고 계신가요? 여러분, 오늘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릎이 아픈 사람의 70%는 연골보다 먼저 근육 기능이 무너졌습니다. 지금부터 딱 7초 테스트로 관절 문제인지 근육 문제인지를 갈라내고 의자에 앉아서 하는 1분 루틴으로 무릎 부담을 관절에서 근육으로 되돌려 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을 모르신다면 앞으로도 매일 무릎 통증에 시달리며 생활 반경이 점점 좁아지는 걸 지켜봐야 할지도 모릅니다. 장 보러 가는 거리, 손주 데리러 가는 길, 버스 한 정거장.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무릎 통증의 진짜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집에서 의자 하나로 해결하는 방법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도움이 되실 것 같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니 한번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인천에 사는 66세 장명자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장명자님은 3년 전 건강검진에서 혈당이 높게 나왔어요. 의사 선생님이 운동을 권했고 장명자님은 매일 아침 동네를 1시간씩 걸었습니다. 1000보를 채우는 게 목표였죠. 처음 2달은 괜찮았어요. 체중도 줄고 혈당 수치도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석 달째 접어들면서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계단을 내려갈 때 무릎이 툭 꺾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처음엔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점점 심해지더니 아예 계단이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동네 정형외과에 가니 연골이 좀 닳았네요 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주사를 맞았고 일주일 정도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또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장명자님은 지인 소개로 저를 찾아오셨어요. MRI와 엑스레이를 확인한 후 저는 장명자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걷기가 나쁜 게 아니에요. 문제는 허벅지 앞쪽 근육이 일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 관절이 대신 버티느라 망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정확히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무릎은 뼈와 뼈가 만나는 관절이에요. 그 사이에 연골이라는 쿠션이 있어서 충격을 흡수합니다. 그런데 연골은 스스로 움직일 수 없어요. 주변 근육이 관절을 안정적으로 잡아줘야 연골이 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게 허벅지 앞쪽에 있는 대퇴사두근이에요. 이 근육은 무릎을 펴는 역할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무릎 관절을 안정적으로 고정시켜주는 겁니다. 대퇴사두근이 튼튼하면 걸을 때마다 가해지는 충격을 근육이 흡수해요. 하지만 이 근육이 약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충격이 고스란히 무릎 관절로 전달됩니다. 한 발 내디딜 때마다 체중의 1.5배에서 2배 압력이 무릎에 가해져요. 만약 체중이 60kg이라면 한 걸음에 90kg에서 120kg의 압력이 무릎을 누르는 겁니다. 1000보를 걸으면 1000번의 충격이죠. 근육이 튼튼하면 이 충격을 흡수하지만 근육이 약하면 연골이 1000번 압박을 받는 거예요. 연골은 한번 닳으면 다시 자라지 않습니다. 뼈와 달리 혈관이 없어서 스스로 회복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연골이 닳기 전에 근육을 강화하는 거예요. 이미 닳았더라도 더 이상 안 닳게 하려면 근육이 일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럼 왜 근육이 약해질까요? 첫 번째 이유는 나이입니다. 30대부터 근육량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해요. 50대가 넘으면 근육 감소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특히 허벅지 근육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 중 하나라서 사용하지 않으면 빨리 줄어들어요. 두 번째 이유는 활동 부족입니다. 앉아서 생활하는 시간이 길면 허벅지 근육을 쓸 일이 별로 없어요. 의자에 앉아 있을 때는 허벅지 근육이 거의 일을 안 합니다.
텔레비전 보고 식사하고 책 읽고 하루 대부분을 앉아서 보내면 근육은 점점 약해집니다. 세 번째 이유는 잘못된 걷기 자세예요. 허리를 구부정하게 하고 걸으면 허벅지 앞쪽 근육이 제대로 쓰이지 않아요. 대신 무릎 관절에 부담이 가고 시간이 지날수록 근육은 더 약해지고 관절은 더 망가지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그럼 어떻게 이 악순환을 끊을 수 있을까요? 근육이 다시 일하게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단계가 바로 7초 테스트예요. 자, 지금부터 무릎 생존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딱 7초면 됩니다. 먼저 의자에 앉으세요. 등은 기대지 마시고 허리를 곧게 펴세요. 양손은 의자 옆을 가볍게 잡으시면 됩니다. 이제 한쪽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리세요. 정강이가 거의 수평이 될 때까지 올리시면 됩니다. 무릎을 쭉 펴는 게 아니라 발끝이 앞을 향하게 하는 정도면 충분해요. 그 상태로 7초를 세워보세요. 자,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허벅지 앞쪽이 뜨겁고 버거운 느낌이 든다면 지금 근육이 일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건 정상적인 신호예요. 근육이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무릎 안쪽이나 앞쪽이 먼저 찌릿하거나 아프다면 지금 관절이 근육 일을 대신하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근육이 약해서 관절이 버티고 있는 거예요. 한쪽 다리는 7초를 버티는데 다른 쪽은 3초도 못 버틴다면 약한 쪽이 하중을 못 버티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쪽 무릎이 먼저 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이 테스트가 정확할까요? 대퇴사두근은 무릎을 펴는 근육이에요. 다리를 들어 올리고 유지하려면 이 근육이 계속 수축해야 합니다. 근육이 튼튼하면 7초 정도는 거뜬히 버텨요. 하지만 근육이 약하면 금방 지치고 그 부담이 무릎 관절로 넘어갑니다. 관절에 부담이 가면 통증 신호가 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릎이 찌릿한 이유입니다. 이 테스트로 여러분은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첫째, 근육이 약한지 아닌지. 7초를 못 버티면 근육이 약한 겁니다. 둘째, 양쪽 다리의 균형. 한쪽만 유난히 약하면 그쪽을 더 신경 써야 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바로 해보세요. 양쪽 다리를 번갈아 테스트해 보시고 어느 쪽이 약한지 확인하세요.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것들을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해, 걷기는 무조건 좋다. 걷기는 심장과 폐에는 분명 좋습니다.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되죠. 하지만 무릎에는 반복적인 충격이 가해져요. 걸을 때 우리 발이 땅에 닿는 순간 지면 반발력이라는 게 생깁니다. 이 힘이 발목, 무릎, 고관절을 거쳐 올라가요. 근육이 튼튼하면 이 충격을 흡수해요. 특히 종아리 근육, 허벅지 근육이 쿠션 역할을 하죠. 하지만 근육이 약하면 충격이 고스란히 관절로 갑니다. 특히 무릎은 다리 중간에 있어서 충격이 집중되는 부위예요. 그래서 열심히 걷는데도 무릎이 더 아픈 분들이 생기는 겁니다. 걷기가 나쁜 게 아니라 근육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걷는 게 문제예요. 두 번째 오해, 근력은 스쿼트로 키운다. 스쿼트는 좋은 운동입니다. 젊고 건강한 분들에게는 최고의 하체 운동이죠. 하지만 이미 무릎이 아픈 분들에게는 위험할 수 있어요. 스쿼트를 하면 무릎이 굽혀지면서 무릎 관절 안쪽 압력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완전히 앉은 자세에서는 무릎의 체중의 7배에서 8배 압력이 가해진다는 연구도 있어요. 연골이 이미 약해진 상태에서 이런 압력을 받으면 오히려 더 손상될 수 있습니다. 염증도 악화되고요. 그래서 저는 의자에 앉아서 하는 방법을 권해드리는 겁니다. 앉은 자세에서 다리를 들어 올리면 무릎 각도가 거의 고정되어 있어요. 90도 정도로 유지되죠. 이 각도에서는 무릎 관절에 가해지는 압력이 최소화됩니다. 대신 허벅지 근육만 정확히 자극할 수 있어요. 안전하게 근육을 키울 수 있는 거죠. 통증도 없고 부담도 적습니다. 세 번째 오해, 주사로 버틴다. 주사는 통증을 일시적으로 줄여줄 수 있어요. 염증을 가라앉히는 스테로이드 주사도 있고 연골에 영향을 준다는 히알루론산 주사도 있죠. 하지만 이건 증상을 완화하는 거예요.
근본 원인은 해결하지 못합니다. 근육이 일을 안 하는 구조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주사 효과가 떨어지면 다시 아파요. 더 큰 문제는 반복적인 주사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스테로이드를 자주 맞으면 연골이 더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은 근육이 다시 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주사 없이도 무릎이 편해집니다. 무릎이 망가지는 건 연골이 아니라 구조가 먼저 무너질 때 시작됩니다. 연골은 결과고 근육이 일을 안 하는 게 원인이에요.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리 치료해도 재발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해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자에서 끝내는 7초 리셋 루틴입니다. 식탁 의자에 앉으세요. 등받이에 기대지 마시고 허리를 곧게 펴세요. 양손은 의자 옆을 가볍게 잡으시면 됩니다. 오른쪽 다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리세요. 정강이가 거의 수평이 될 때까지요. 이때 발끝을 살짝 당겨주세요. 발등이 몸쪽으로 오게 하는 거예요. 왜 발끝을 당기는 게 중요할까요? 발끝을 당기면 종아리 근육도 함께 긴장하면서 다리 전체가 하나의 단단한 선이 됩니다. 이렇게 해야 허벅지 근육이 더 효과적으로 작동해요. 발끝을 그냥 늘어뜨리면 힘이 분산되어서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 상태로 7초를 세세요. 허벅지 앞쪽이 뜨겁게 느껴지시죠? 바로 그게 근육이 일하는 느낌입니다. 이때 중요한 게 있어요. 숨을 참지 마세요. 편하게 호흡하면서 하셔야 해요. 숨을 참으면 혈압이 올라가고 근육에 산소 공급도 안 됩니다. 자연스럽게 숨 쉬면서 하세요. 7초가 끝나면 천천히 내리세요. 툭 떨어뜨리지 마시고 천천히 내려놓는 게 중요해요. 왜 천천히 내려야 할까요? 근육은 수축할 때도 자극받지만 천천히 이완될 때도 자극을 받아요. 이걸 원심성 수축이라고 하는데 근력 강화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갑자기 툭 떨어뜨리면 이 효과를 놓치는 거예요. 그리고 관절에도 충격이 가고요. 이제 왼쪽 다리도 똑같이 하세요. 들어 올리고 7초 세고 천천히 내리고 양쪽을 번갈아 가며 총 8회 반복하세요. 오른쪽 1회, 왼쪽 1회 이렇게 해서 각 다리당 4회씩입니다. 전체 시간은 1분 남짓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저녁에 자기 전에 한 번, 하루 2번만 하시면 됩니다. 왜 하루 2번일까요? 근육은 자극을 받으면 24시간 동안 회복하고 강해집니다. 하루 한 번만 해도 효과는 있지만 2번 하면 근육이 일하는 시간이 길어져서 더 빨리 강해져요. 하지만 너무 많이 하면 오히려 역효과예요. 근육이 쉴 시간이 없으면 회복이 안 되고 피로만 쌓입니다. 적당한 자극과 충분한 휴식, 이 균형이 중요합니다. 대구에 사는 69세 최순덕님은 이 루틴을 석 달간 꾸준히 하셨어요. 처음엔 3초도 힘들어 하시더니 한 달 뒤엔 7초를 버티셨고 2달째엔 10초도 거뜬하셨습니다. 최순덕님은 계단 오르내릴 때 무릎이 편해진 게 제일 신기했어요 라며 감사하다고 하셨죠. 처음 하시는 분들은 7초가 힘들 수 있어요. 그럴 땐 이렇게 하세요. 첫 주에는 3초만 버티세요. 3초도 힘들면 2초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근육이 약한 분들은 2초도 힘들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2초부터 시작하세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2초 하면 내일은 2초가 조금 더 쉬워집니다. 일주일 하면 3초가 가능해져요. 둘째 주부터는 5초로 늘리세요. 셋째 주에는 7초에 도전하세요. 무리하지 마세요. 천천히 단계를 밟아 올라가는 게 중요합니다. 통증이 올라오면 각도를 낮추세요. 다리를 수평까지 올리지 말고 조금만 들어도 괜찮아요. 30도만 들어도 허벅지 앞쪽에 힘이 들어가는 느낌이 있으면 효과가 있습니다. 횟수보다 정확한 자세가 중요해요. 8회를 못 채우더라도 괜찮습니다. 제대로 된 자세로 4회만 해도 충분히 효과가 있어요. 이 루틴을 더욱 효과적으로 만들어줄 2가지 방법을 추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아리 벽 밀기 20초입니다. 벽에서 한 발짝 떨어져 서세요. 양손을 벽에 대고 한쪽 다리를 뒤로 쭉 뻗으세요.
뒷다리의 발뒤꿈치가 바닥에 닿게 하고 종아리가 당기는 느낌이 들 때까지 앞으로 체중을 실으세요. 20초 유지하세요. 반대쪽도 똑같이요. 왜 종아리를 풀어줘야 할까요? 종아리 근육이 뭉치면 발목 움직임이 제한돼요. 발목이 잘 안 움직이면 걸을 때 무릎이 대신 움직여야 합니다. 무릎이 과도하게 움직이면 무릎 앞쪽에 압박이 생겨요. 이게 무릎 통증의 원인 중 하나입니다. 종아리를 풀어주면 발목이 자유롭게 움직여요. 그러면 무릎 부담이 줄어듭니다. 또 종아리에는 혈액을 심장으로 되돌려 보내는 펌프 기능이 있어요. 종아리를 스트레칭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무릎 주변 조직에 영양과 산소 공급도 잘 됩니다. 회복이 빨라지는 거죠. 두 번째, 앉아서 햄스트링 당기기 20초입니다. 의자에 앉아서 한쪽 다리를 앞으로 쭉 뻗으세요. 발끝을 몸쪽으로 당기고 상체를 천천히 앞으로 숙이세요. 허벅지 뒤쪽이 당기는 느낌이 들 때까지요. 20초 유지하고 반대쪽도 똑같이 하세요. 햄스트링은 허벅지 뒤쪽 근육이에요. 무릎을 굽히는 역할을 하죠. 햄스트링이 짧아지고 뭉치면 무릎 뒤쪽을 계속 당겨요. 그러면 무릎이 자연스럽게 펴지지 않고 살짝 구부러진 상태가 됩니다. 이런 자세로 걸으면 허벅지 앞쪽 근육이 계속 긴장해야 해요. 쉴 틈이 없는 거죠. 근육이 쉽게 지칩니다. 햄스트링을 풀어주면 무릎이 자연스럽게 펴지고 걷는 자세가 편해집니다. 허벅지 앞쪽 근육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요. 이 두 가지는 각 1번씩만 하시면 돼요.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7초 리셋 루틴 하기 전에 이 두 가지를 먼저 해주면 더 효과적이에요. 종아리와 햄스트링이 풀린 상태에서 허벅지 운동을 하면 근육이 더 잘 작동합니다. 전체 순서를 정리하면 이래요. 종아리 벽밀기 20초, 햄스트링 당기기 20초, 7초 리셋 루틴 1분. 다 합쳐도 2분이 안 걸려요. 아침 저녁으로 2분씩 하루 4분 투자로 무릎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루틴을 꾸준히 하시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2주 차에는 아침에 첫 발을 내디딜 때 툭 하는 느낌이 줄어듭니다. 왜 그럴까요? 허벅지 근육이 조금씩 강해지면서 무릎을 안정적으로 잡아주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밤새 쉰 근육이 아침에 갑자기 움직일 때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근육이 강해지면 이 적응 시간이 짧아집니다. 계단 내려갈 때 불안한 느낌도 많이 완화되실 거예요. 계단을 내려갈 때는 무릎의 체중의 3배에서 4배 압력이 가해져요. 올라갈 때보다 훨씬 큰 충격이죠. 근육이 강해지면 이 충격을 흡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계단이 편해지는 겁니다. 4주 차에는 오래 앉았다가 일어날 때 무릎이 시큰한 느낌이 확 줄어듭니다. 오래 앉아 있으면 무릎 관절액이 순환이 안 돼요. 그 상태에서 갑자기 일어나면 관절이 뻣뻣하고 아픕니다. 근육이 강해지고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관절액 순환도 개선돼요. 일어날 때 훨씬 부드럽게 움직입니다. 걷는 자세도 안정되고 무릎에 힘이 실리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3개월이 지나면 생활 반경이 달라집니다. 장 보러 갈 때 무릎 걱정 없이 갈 수 있고 동네 한 바퀴 산책도 편하게 하실 수 있어요. 주사 맞으러 병원 가는 빈도도 확 줄어들 겁니다. 왜 3개월일까요? 근육이 실질적으로 강해지려면 8주에서 12주 정도 꾸준한 자극이 필요해요. 처음 2주는 신경계가 적응하는 시기예요. 근육이 커지는 게 아니라 뇌가 근육을 쓰는 법을 다시 배우는 거죠. 4주부터는 실제로 근섬유가 굵어지기 시작해요. 근력이 증가합니다. 12주가 지나면 근육이 확실히 강해지고 일상생활이 편해지는 걸 체감하실 수 있어요. 실제로 제 환자분들 중 상당수가 주사를 끊었어요. 약을 안 먹게 됐어요. 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근육이 다시 일하기 시작했으니까요. 관절이 편해진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효과가 나타났다고 해서 바로 그만두시면 안 됩니다. 근육은 쓰지 않으면 다시 약해져요. 연구에 따르면 운동을 중단하면 2주 만에 근력이 눈에 띄게 감소하기 시작한다고 해요.
한 달이 지나면 운동 전 상태로 거의 돌아갑니다. 그러면 또 무릎이 대신 일하게 되고 통증이 재발합니다. 이 루틴은 양치질처럼 매일 하는 습관으로 만드셔야 해요. 아침에 세수하고 양치하듯이 의자에 앉아 1분 루틴 하는 걸 일상으로 만드세요. 그게 무릎 건강을 평생 지키는 비결입니다. 그럼 일상생활에서 무릎을 보호하는 방법도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의자에서 일어날 때는 이렇게 하세요. 팔걸이나 책상을 손으로 짚지 마시고 허벅지 힘으로 일어나세요. 방법은 간단해요. 상체를 앞으로 살짝 숙이고 발을 의자 밑으로 당겨요. 그 상태에서 허벅지에 힘을 주며 일어나세요. 이렇게 하면 허벅지 근육을 자연스럽게 쓰게 돼요. 하루에도 몇십 번씩 일어났다 앉았다 하니까 이것만 제대로 해도 근육 운동이 됩니다. 손으로 짚고 일어나면 팔 힘으로 일어나는 거라 허벅지 근육을 안 써요. 근육이 약해지는 습관입니다. 두 번째, 계단 오를 때는 발 전체로 디디세요. 발끝만 걸치고 오르면 종아리만 쓰고 허벅지는 별로 안 써요. 그리고 무릎에 압력도 많이 가요. 발 뒤꿈치까지 확실히 계단에 올리고 올라가세요. 그러면 허벅지 근육을 제대로 쓰게 됩니다. 계단 내려갈 때는 천천히 내려가세요. 급하게 내려가면 무릎에 충격이 커요. 한 계단씩 천천히 무릎을 살짝 구부린 상태로 내려가면 충격이 줄어듭니다. 세 번째, 쪼그려 앉는 자세는 피하세요. 텃밭 일하거나 청소할 때 쪼그려 앉는 분들 많으시죠? 이 자세는 무릎에 엄청난 압력을 가해요. 작은 의자를 하나 준비하세요. 앉아서 할 수 있는 일은 앉아서 하세요. 무릎이 훨씬 편합니다. 꼭 낮은 곳에 손을 뻗어야 한다면 한쪽 무릎만 꿇으세요. 양쪽 다 쪼그려 앉는 것보다 부담이 적어요. 안전하게 하시려면 꼭 지켜야 할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 이런 증상이 있으면 즉시 중단하세요. 무릎이 갑자기 부어오르거나 열이 난다면 염증이 심해진 거예요. 무릎에 물이 차는 느낌이 든다면 병원에 가보셔야 합니다. 부종은 관절 안에 염증이 생기면서 관절액이 과도하게 분비되는 거예요. 방치하면 연골 손상이 더 심해질 수 있어요. 밤에 잠을 깨울 정도로 아프다면 무리하신 겁니다. 하루 이틀 쉬었다가 강도를 낮춰서 다시 시작하세요. 야간통은 심각한 신호예요. 낮에는 활동하면서 주의가 분산되지만 밤에는 통증에 집중되거든요. 밤에도 아프다는 건 염증이나 손상이 상당하다는 뜻입니다. 무릎이 딱딱 소리와 함께 잠기는 느낌이 든다면 연골이나 반월판 문제일 수 있어요. 전문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이걸 잠김 증상이라고 하는데 연골 조각이나 반월판이 찢어져서 관절 사이에 끼는 거예요. 운동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에요. 갑자기 힘이 쭉 빠지면서 주저앉을 것 같은 느낌이 반복된다면 이것도 위험 신호입니다. 이걸 무릎 꺾임이라고 하는데 대퇴사두근이 갑자기 힘을 못 쓰거나 무릎 관절이 불안정할 때 생겨요. 낙상 위험이 크니까 즉시 검사 받으셔야 해요. 두 번째, 통증 조절이 중요합니다. 운동할 때 약간 버거운 느낌은 괜찮아요. 근육이 일하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하지만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지면 안 됩니다. 찌르는 듯한 통증, 전기 오는 듯한 통증은 조직이 손상되고 있다는 신호예요. 아, 이건 좀 아픈데? 싶으면 각도를 낮추거나 시간을 줄이세요. 참고 버티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통증에는 좋은 통증과 나쁜 통증이 있어요. 좋은 통증은 근육이 뜨겁고 버거운 느낌, 운동 후 하루 이틀 근육이 땡기는 느낌이에요. 이건 근육이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나쁜 통증은 날카롭고 찌르는 통증, 관절이 삐걱거리는 느낌, 특정 부위가 욱신욱신 쑤시는 통증이에요. 이건 중단 신호입니다. 광주에 사는 75세 이정희님은 처음에 너무 욕심을 내셨어요. 7초를 10초, 15초로 늘리고 횟수도 8회를 20회로 늘렸죠. 그랬더니 무릎이 붓고 더 아파졌어요. 다행히 빨리 오셔서 염증이 심해지기 전에 잡았습니다. 이정희님께 말씀드렸어요.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꾸준히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후로 이정희님은 정확한 방법으로 하루 2번만 하셨고 지금은 무릎 통증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계세요. 세 번째, 몸 상태를 고려하세요. 골다공증이 심하신 분들은 너무 강한 압력을 피하셔야 해요. 뼈가 약해져 있으니까요. 골다공증이 있으면 작은 충격에도 골절이 생길 수 있어요. 무릎뼈나 정강이뼈가 부러질 수 있습니다. 의자 루틴은 비교적 안전하지만 그래도 처음엔 2초부터 시작하고 천천히 늘리세요. 인공관절 수술을 하신 분들은 의사와 꼭 상담하고 시작하세요. 인공관절도 주변 근육이 약하면 헐거워질 수 있어요. 근육 운동은 필요하지만 각도나 강도를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보통 수술 3개월 후부터 가벼운 근력 운동을 시작하는데 의사 지시를 따르세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발 감각이 둔할 수 있으니 발끝을 당길 때 조심하세요. 당뇨병성 신경병증이 있으면 발에 감각이 없어요. 너무 세게 당기면 근육이나 힘줄이 다칠 수 있는데 느끼지 못합니다. 거울을 보면서 하거나 가족에게 확인을 부탁하세요.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숨을 참지 마세요. 숨을 참으면 혈압이 급격히 오를 수 있어요. 자연스럽게 호흡하면서 하시고 어지럽거나 머리가 아프면 즉시 중단하세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무릎이 아픈 이유는 연골보다 근육이 먼저 문제인 경우가 70%입니다. 우리 몸은 걸을 때마다 무릎에 체중의 1.5배에서 2배 충격을 줘요. 1000보를 걸으면 1000번의 충격이 무릎에 가해집니다. 근육이 튼튼하면 이 충격을 흡수하지만 근육이 약하면 충격이 고스란히 연골로 갑니다. 연골은 한번 닳으면 다시 자라지 않아요. 혈관이 없어서 스스로 회복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근육을 강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육이 일하면 연골을 보호할 수 있어요. 7초 테스트로 여러분의 무릎이 관절 문제인지 근육 문제인지 확인하세요. 허벅지 앞쪽이 뜨겁고 버거우면 근육이 일하는 거예요. 정상입니다. 무릎이 찌릿하거나 아프면 관절이 근육 일을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근육 강화가 필요합니다. 의자에 앉아서 하는 1분 루틴으로 허벅지 근육을 깨우세요. 다리를 들어 올리고 7초 유지, 천천히 내리기. 양쪽 번갈아 8회. 하루 2번 아침 저녁으로 하시면 됩니다. 발끝을 당기고 숨을 편하게 쉬고 천천히 내리는 게 핵심이에요. 종아리 벽밀기와 햄스트링 당기기를 추가하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종아리가 풀리면 발목이 자유롭게 움직여서 무릎 부담이 줄어요. 햄스트링이 풀리면 무릎이 자연스럽게 펴져서 걷는 자세가 편해집니다. 2주면 변화가 느껴지고 4주면 일상이 편해지고 3개월이면 생활이 달라집니다. 근육이 강해지려면 8주에서 12주 꾸준한 자극이 필요해요. 처음 2주는 신경계 적응, 4주부터는 근섬유 성장, 12주면 확실한 근력 증가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효과가 나타났다고 중단하면 2주 만에 근력이 다시 떨어지기 시작해요. 양치질처럼 매일 하는 습관으로 만드세요. 그게 무릎 건강을 평생 지키는 비결입니다. 일상생활에서도 무릎을 보호하세요. 의자에서 일어날 때는 허벅지 힘으로, 계단 오를 때는 발 전체로, 쪼그려 앉는 자세는 피하세요. 무릎을 따뜻하게 유지하고 체중을 관리하고 적절한 신발을 신고 물을 충분히 드세요. 통증이 심해지면 무리하지 마시고 중단하세요. 부종, 열감, 야간통, 잠김 증상, 무릎 꺾임이 있으면 병원에 가보셔야 해요. 각도와 횟수를 조절하는 게 우선입니다. 참고 버티는 게 아니에요. 골다공증, 인공관절, 당뇨,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조심하세요. 의사와 상담하고 천천히 시작하고 몸 상태를 잘 살피면서 하세요. 오늘 나온 내용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으셨나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7초 테스트 해봤는데 한쪽이 약하더라. 의자 루틴 시작했어요. 궁금한 게 있어요. 뭐든 좋습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질문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제가 꼼꼼히 읽어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은 단 하나 7초 테스트와 1분 루틴만 가져가십시오. 여러분의 무릎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